네, 지난번에 이 책 금융위기 한 번도 겪지 못한 경제위기가 온다 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최영식 교수의 책을 송리역에서 빌린 거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읽었어요. 사실 읽기는 3일 전인가 4일 전에 다 읽었는데 오늘이 이 책을 반납해야 되는 마지막 날이라서 그래 그럼 오늘 이 내용 소개를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금융위기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그동안 자기들이 경제 적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경제 적자가 많으면은 그러면 미국 경제 적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수출을 많이 하는 경상수지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수출을 자기들이 적게 하는데 수입은 많이 해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미국 돈, 달러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럼 미국 물건들 가격이 내려가는 게 맞는데 근데 미국이 환율을 조정을 해서 그거를 내려가지 않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돈들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은 미국 경제가 힘들어진다는 판단으로 그걸 가리켜서 미국이 그 강달러 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미국은 자기들이 이제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걸 버티고 있긴 한데 사실 이거는 오랫동안 버티지는 못하고 그 거품이 벗어지기 시작을 하면 거품이 빵 하고 터지면 그럼 세계 경제가 힘들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정책은 이분의 표현, 이 책을 쓴 사람 이분의 표현대로 하면은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 자기의 이웃 우리나라 영국, 일본, 카나다 주변에 있는 미국과 수출 수입을 하는 나라들, 이 나라들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미국이 하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좀 있으면은 그 미국의 물건값이 올라갈 거다. 미국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그렇게 될 거예요. 걔네한테서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들 이런들 가격들이 이제 올라갈 거다. 원자재도 많이 우리가 수입하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되지 하다가 그 중에 이제 어떤 거 하나가 주변에 있는 그 나라의 경제를 좌우할 만한 그런 게 빵 터지면 은행이 망한다거나 아니면 기업이 망한다거나 이러면 그걸 이분이 가리키기에는 신용 파괴의 원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순식간에 쫙 무너지게 된다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는 원리가 뭐냐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러면 조금 있으면은 이게 좀 어떤 물건값 이런 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걸 미리 사두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자기들이 처음에는 이만큼만 살려고 했던 거 이거를 아니면 2년 지나 3년 뒤에 살려고 했던 거 이거를 2, 3년 뒤에 거를 지금 사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이분은 수요가 시간이동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들 살려고 했던 거 나중에 살려고 한 걸 지금 한꺼번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사람들이 뭔가 사고 있는 거 더하기 2, 3년 뒤에도 살려고 하는 거 이게 한꺼번에 되니까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고 그러면 그 가격이 엄청 쭉 올라가는 거겠죠. 쭉 올라갔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1년 단위로 또는 몇 개월 단위로 필요로 하는 정해져 있었는데 낮은 거를 땡겨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가격이 쑥 거품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게 아까 그 미국이 환율로 하고 있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이제 경제가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물건값만 그러는 게 아니라 환율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 돈하고 우리나라 돈하고 바꾸는 비율 이거를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또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뒤에 거 나중에 사야지라고 생각했던 걸 지금 미리 한꺼번에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그냥 사버리면 거기서 이제 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망하는 사람들이 기업에서 돈 버는 거는 물건을 팔아서 돈 벌기도 하지만
그 자본금을 운용을 해서 돈을 또 뭐 땅에다 투자한다거나 다른 회사의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뭐 채권을 산다거나 이런 거를 가리켜 자본을 유지한다고 자본 운용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돈 버는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엄청 줄어드는 거죠. 심지어는 그게 마이너스가 돼서 손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기업이 망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느 은행이 은행은 사람들이 돈을 자기들이 어느 정도까지 찾으면은, 예금을 찾으면은 그거를 줘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돈을 찾으려고 많이 몰려들게 된다. 그럼 예금 막 주다가 보면 없다. 그러면 이제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망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으면 생길 거다. 그게 이제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도 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이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런 위기를 뭐 국가 정책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 하면은 그 위기가 편안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 위기가 좀 더 눈덩이 불듯이 엄청 커져가지고 더 힘들 수도 있는데, 그건 이렇다고 합니다. 이분이 사실은 자기가 예전에 이명박 대선 캠프 거기에 자기가 경제 관련 코치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 이분에게도 경제 관련 코치를 했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자기가 우리나라 현재 상태로는 수출이 매우 잘 되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환율을 점점점 조금씩 계속 낮춰라. 계속 낮추게 되면은 기업들은 이러면 내가 더 많이 팔아야 되고, 그래봐야 나는 이제 그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걔네들 기업에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해서 기술 투자를 한다거나 뭐 생산 원가를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한대요. 근데 그게 잘못되는 기업들은 이제 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 말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로 조금씩 환율을 줄였대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수출은 점점점 늘어나고 경제 성장도 점점점 올라가고 이런 상태를 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도 똑같이 이거를 이분이 이제 코치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좀 하는 것 같더니 이제 나중에 안 해가지고 2008년도 이때 엄청난 우리나라에 큰 금융위기가 온 이유가 자기 말 안 들어서 그랬다라는 표현을 써요. 문재인 정권 때도 자기 말을 안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보기에는 이번 금융위기, 이게 최영식 교수 이분이 보기에는 이번 금융위기를 우리나라가 슬기롭게 넘기려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과 관련된 모든 나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돈을 푸는 정책, 사람들이 이제 금융위기가 생길 거니까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환율을 조금씩 계속 점점점 낮춰가는 이런 거를 하면은 슬기롭게 넘길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그게 어떨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 위기감으로 이 책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아까 이분이 그런 말을 표현했잖아요. 나중에 필요한 거를 지금 당장 뭘 사려고 하면은,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나게 돼서 이게 확 망하게 된다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하지 말고 어떻게든 열심히 버텨봐라. 자기가 쓰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좀 줄이고, 그리고 나중에 살려고 하는 거 그건 정말 나중에 사야 되니까 자세히 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좀 잘 버티면, 욕심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번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이때에는 잘 버텨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